다음 주 일정을 알아보는 3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다음 주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CES 2026도 있을 것이고 과연 어떤 또 일정들이 있는지 3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인사이트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3번 문제지 공개해 주시죠. 네,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주 일정 고르시오. 6가지 경제 일정 자리했습니다. 네, 먼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한중 정상이 이렇게 2개월 간격으로 만남을 갖고 또 새해 첫 정상회담 일정을 함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입니다.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먼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구인 건수 어떻게 나올지가 참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고용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수치가 왜곡됐었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번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3번입니다. SK하이닉스 자사주 미국 ADR 상장 재공시가 있는데요. 최근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국 ADR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지난달 주목을 받았었죠. 당시 회사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4번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시장이 쏠렸던 CES 2025 드디어 개막하는데요. 공식 개막을 앞두고 월요일에는 미디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이 AI 전략과 로보틱스의 미래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젠슨항 CEO의 엔비디아 라이브 행사도 있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공식 개막이 있고요. 올해는 피지컬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5번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현재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만큼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또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 12월 매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에 한국의 옵션 만기일도 있으니까요. 변동성에 크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주요 일정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주신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항상 3번 문제는 다음 주 일정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어넣고 있는데 어느 때는 크게 굵직한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는 정말 쟁쟁합니다. 과연 두 분께서 어떤 답을 적어주셨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우리 또 이 대표님은 늘 복수 정답을 써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다 적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분께서 주목한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의외로 간략하게 두 분 다 5번을 써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 1번, 2번 실컷 반도체 얘기 많이 했는데 또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주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주목해보자. 네,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였었죠. 왜냐하면 4분기 기대감이 더 컸죠. 그러면 이번 4분기 실적 이후에 그럼 이번 1분기 실적 더 기대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4분기는 이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노출이 나왔고 주가에도 충분히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 전체 실적 발표가 12조가 아마 대략 나왔을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7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9월 달부터 본격적인 메모리 가격이 좀 반등을 해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반도체 내에서는 충분히 10조 이상의 매출이 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20조가 나올 거고 이미 시장에 대한 컨센은 한 17조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게 지금 20조인 상황이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7%까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HBM 포컬 테스트 언제 통과하냐? 이게 주된 목적이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게 되면은 항상 3분기 아니면 작년 2분기, 1분기에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HBM3 반도체만 얘기를 해왔지만은 항상 정영은 DS 부문장은 우리는 HBM4의 사활을 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월이 아니라 이번 달 말에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기에서 정영은 부문장의 좀 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HBM4에 대한 조금 시장에 대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충분히 이게 발표 이후에 20만 원 가능한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대표님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5번을 적어주셨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저희가 오늘 반도체 계속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만 추가로 하실 얘기가 있나요? 일단 뭐 워낙 좋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 3번 그 ADR 관련돼서도 이제 예. 또 제공시가 되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와 관련돼서는 뭐 2.4% 정도, 그러니까 너무 좀 자사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TSMC와 비교를 하면 TSMC의 일 거래량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이거 규모 2.4%면 10조 원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너무 미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런 회피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예, 의견도 예.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대비해서 훨씬 많은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프리미엄, 그러니까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물론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제공시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워낙 지금 잘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탑픽 주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까지도 일정이 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같이 좀 끌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